이슈가 되었던 자발적 비혼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방송인 사유리 씨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자발적 비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는 걸 의미해요. 최근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3명은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2020년 11월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가구 원수 비율에서 1, 2인 가구의 비율이 무려 약 58%나 된다고 합니다. 과거랑 비교하면 정말 다양한 가구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2인 가구로 사시는 작가님이 쓰신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입니다. 와, 벌써부터 진짜 궁금한데요. 빨리 더 알아볼까요? 이 책은요, 딸 릴리, 고양이 송이, 그리고 최근 새로 맞이한 강아지 해피와 함께 살고 계시는 박선호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박선호 작가님은요, 영국으로 영문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다녀오시고 현재는 작가이자 스릴러 번역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빨강머리 앤, 차일드 44, 사울이나 등등 다 말하기에 너무 많은 작품에서 번역가로 활동을 하셨어요. 무려 60편이 넘는다고 해요. 와, 이와 동시에 번역가 모모씨의 일일,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와 같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번역가와 작가를 동시에 소화하시는 우리 박선호 작가님, 혼자서 10대 딸과 고양이, 강아지까지 키우시면서 2개의 직업까지 소화하시는 작가님의 일상이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얼른 작가님의 일상을 녹여낸 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는요, 박선호 작가님이 딸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국내 1, 2인 가구 수가 아무리 늘어났다고 해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휴, 힘들어 보인다, 불행해 보인다, 고생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시선과 고정관념들을 모두 깨부수듯이 작가님은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어 보이는 일상을 독자들에게 공유를 하시는데요. 그저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혼자 딸을 키우는 그녀의 입장과 글 중간중간에 그녀의 말투 같은 재미 요소들 덕분인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책 속에서 또 보여지는 작가님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은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었다면 정말 우울하거나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작가님에게선 정말 우울하거나 힘든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작가님은 여러 일상에서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좀 더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사시는 작가님의 어머니는요, 늙어가는 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를 위해서 과일을 잔뜩 사셔서 일산까지 오시곤 한다고 합니다. 하나라도 더 사서 먹이고 싶은 마음에 시장에서 과일을 정말 잔뜩 사시고선 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요. 자식과 손녀를 위하시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인 것 같았어요. 작가님이 딸 릴리와 함께 어머니가 사오신 샤인머스켓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머니가 중얼중얼 누군가랑 통화를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궁금했던 작가님은 어머니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은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누구겠니? 네 아빠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작가님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이혼을 하신 상태라고 하시네요. 이혼하신 아버지는 이미 재혼을 하신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종종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셔서 자신의 가정사 그리고 불만 등을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이게 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했지만 작가님은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작가님이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세상에 이상한 아버지 탑10! 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도 지금은 종종 농사지은 쌀이나 감들을 보내주시면서 안부 연락을 하신다고 하네요. 보면 볼수록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어머니에게 뭘 그렇게 전화를 꼬박꼬박 받아줘? 아빠가 밉지도 않아?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야, 밉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아빠가 못 살면 그것도 골치 아파. 난 그게 고맙다. 이렇게 되게 쿨하신 반응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잘 되면 약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 남은 아이의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게 이왕이면 잘 지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혼 후에 본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작가님과 동생 그리고 어머니에게 연락하며 쌀이나 감을 보내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그를 인간적으로 용서하시는 어머니, 딸 릴리와 함께 딸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시는 작가님까지 모두가 가족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왕이면 다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 이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작가님은 관계의 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작가님의 이런 말들이 뭔가 심오하면서도 대단하게 느껴지는 말인 것 같아요. 저의 그동안 여러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작가님은요, 어린 시절 소설가와 현모양처를 장래희망이라고 하실 만큼 부부와 자녀가 모두 함께 화목하게 사는 가정을 꿈꾸셨다고 해요. 세상의 화목한 가족을 주제로 한 동화나 노래에는 엄마, 아빠, 자녀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듯이 작가님 또한 홀로서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너무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선 홀로서기가 최선이었으며 결국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세요. 또 작가님은 엄마 혼자 키웠다고 해서 애가 버릇이 없거나 이기적이거나 남들이 모르는 상처를 꼭 가지고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말하고 싶었다고 하시는데요. 어쩌면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닌지 깊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남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남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탓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편견 없이 산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체키가 미션을 드릴게요.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았던 적이 있나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